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겁고 편안한 일요일 오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주식시장은 약간 조정을 받으며 장이 끝났죠. 이번 주는 일단 고우다. 네, 시장은 일단 고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서 흘러나온 돈이 제약, 바이오, 엔터, 자동차, 게임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해서 probability, 성공 확률을 얼마나 줄 것이냐가 이번 주의 싸움의 핵심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주 투자 전략 관련된 어떤 전략과 관련 종목, 또 제가 관심 종목 5종목을 오늘 저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친구분들은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이 하나의 판으로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죠. 2차 전지 중에서 양극재, 그 중에서 에코프로 형제가 부러졌죠. 저는 부러졌다고 보는데, 물론 크게 부러지진 않고 워낙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하지만 과거처럼 V자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흘러나온 돈이 바이오라든지 자동차 또는 자율주행, 엔터, 게임, 반도체 이러한 종목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흘러 들어왔죠. 특히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흘러 들어왔죠. 반도체도 흘러 들어왔는데 좀 주춤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연속성이 정말 중요하다. 이번 주에는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내부에서 또 다른 섹터라든지 섹터 내에 또 다른 종목으로 확장성이 있는 거냐. 연속성과 확장성, 이 두 가지를 검증해야 될,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두 가지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졌고 투자를 했던 로봇, AI, 폐배터리를 일단 쉬어가죠. 제가 빨간으로 두었는데 이게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쉬어가는데, 이들의 침체, 이들의 뭐랄까 횡보 구간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것인가, 또 순환매로 이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이러한 관심도 이번 주에 우리가 좀 깊게 집중하면서 봐야 될 주요 투자 요인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2차 전지, 양극재, 코프로 형제가 뱉어냈던 이 돈들이 왜 이쪽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며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연속성과 확장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주포였던 로봇, AI, 폐배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시 반등을 하며 어떤 식의 반등을 해올 것인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에 좀 중점을 두고 시장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주식시장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다우는 0.42%, 나스닥은 0.35%, S&P 500은 0.21%. 초반기는 다 상승으로 돌아섰다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막판에 그래도 많은 부분을 회복을 하면서 그런대로 뭐 나쁘지 않게는 끝났다.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나쁘게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있었던 주가 하락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미 상무부에 따르면 3월 미국 소매 판매가 계절 조정을 다 하더라도 1% 줄어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6,917억 달러로 집계가 됐죠. 이는 월스트리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보다 0.5% 감소한 그러한 수치였죠. 즉 소매 판매가 줄고 있다. 미국 소비는 2월에 0.2% 줄어든 데서 3월에 1%나 큰 폭으로 줄어든 거죠. 미국 소비는 미국 GDP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이라면 충분히 5월에 한 번 정도 금리를 올리고 말 것이다. 긴축이 마무리돼 간다고 봐야 되는데, 하지만 산업 생산이 증가하고 은행 실적이 그 SVB 은행의 난리를 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단기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렇게 미국 소매 판매와 서로 희석이 되면서 미국 이 단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하루였다. 소매 판매 하락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짓누르는 모습의 긍정적인 모습이 단기 인플레이션, 또 다른 면에서는 단기 인플레이션의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짓누른 그런 원인, 이것으로 인해서 또 금요일이라는 또 어떤 시간적 요인들이 또 전날 또 많이 올랐죠. 이익 실현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금요일 날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꼬리를 나름대로 바닥에 좀 돌려놓고 아주 강하게 반등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다. 따라서 월요일 내일부터 열리는 우리 주식시장은 큰 V자 반등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박스권 안에서 종목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대꼬박고가 나타날 그런 가능성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고객 예탁금을 보십시오. 벌써 고객 예탁이 52조까지 올랐죠. 52조. 바닥이 45조 정도, 45조에서 또 52조까지 쭉 치고 올라오면서 고객 예탁금 증가가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수급상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제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기관 투자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국내 개인 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이 두 개의 팩터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들의 빠져나간 돈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시장을 버티고 있다. 이게 어느 정도 하승에 어떤 맥스에 차면은 그때가 또 꼭대기인 거죠. 특히 이제 정기예금으로 빠져나갔던 닥터 둠들의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분석에 속아가지고 빠져나갔던 돈들이 견디다 못해서 시장에 주식시장 다시 돌아올 때가 꼭대기다. 저는 이것을 5월 중순 정도로 5월 말 정도로 본 거죠. 그때는 셀이 메이다 좀 팔아줘야 된다. 1월에서 5월까지 올라왔으면 아무리 강한 장이라도 한 번 정도는 팔아주고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매도의 시기가 한 달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저는 시장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신용 잔고도 한번 보십시오. 17조에 있던 것이 20조 근처가 19조 4천까지 올라온 신용 잔고도 크게 늘어난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이 어느 정도 맥스에 차가고 있다. 천장에 차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뛰어낼 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7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다. 외부에서 자금이 수혈돼 들어올 때가 꼭대기다. 그래서 정기예금이 줄고 또 주위 사람들이 뭐 에코프로비엠, LNF에 흥분했던 거 일차 시기가 가서 그 돈이 들어갔다 빠져나오지 않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가면서 이제 시장이 지금 받치고 있는데 이것 말고 외부에서 돈이 막 흥분해서 들어올 때가 꼭대기다. 그때는 팔아줘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외부 자금의 그 증감을 꼭 체크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네, 특히 정기예금 금액이 늘었나 줄었나를 꼭 은행 협회에 들어가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보고 있다. 하지만 이게 맥스에 가까워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스탠스를 7분 응선에 다 왔다. 아직까지 먹을 것은 좀 남아있지만 그렇게까지 강하게 먹을 것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목표 수익률을 적절하게 정해서 플레이를 하는 게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금일 시장의 키포인트는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글로벌 주식시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확실히 상승 국면에 진입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를 시가총액으로 해서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바닥에서 올라왔죠. 우리가 leg 라인, 목 라인인데 목까지 올라왔죠. 목 위에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유, 한 15%의 여유는 좀 남아있는 게 아니냐. 하지만 7분 응선은 넘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소비자 물가 전망은 둔화되고 있고, 그렇죠? 경제 성장률 전망은 살짝 상향 조정돼가는 그런 모습이다. 더 이상 하락으로 조정한 데는 많지 않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빨간 거 약 3% 정도인데 바닥에서 계속 하락 조정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전형적인 골디락스, 작은 골디락스, 스몰 골디락스가 4월의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은 마무리 단계에 왔다. 향후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의 3월 CPI와 PPI가 YOY가 전월 대비 낮아지고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연준의 5월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컨센서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찍히죠. 다만 3월 FOMC 의사록에 언급된 마일드 리세션, 완만한 경기 침체로 인해 기준금리를 안 올린 게 아니라 못 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안 올린 게 아니라 못 올리는 거죠.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망치하지 더 이상 올리면 미국 경제의 톨러런스도 부러질 가능성. 미국 경기 위축 국면,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하락하는 현재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S&P 500 지수 내에서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한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섹터의 주가 수익률이 과거 여러 경우를 우리가 조사를 해봐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뭐가?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섹터. 이 중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헬스케어 섹터가 치고 올라오는 거죠. 필수 소비재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까지 우리나라는 매력이 없진데 헬스케어 섹터, 우리나라처럼 이머징과 선진국이 섞여 있는 나라에서는 헬스케어 섹터가 마일드 리세션, ISM 제조업 지수 50 이하로 갔을 때 추가로 금리를 인상을 하지 못할 케이스, 그 케이스에서 나타나는 필수 소비지와 헬스케어 섹터 두 섹터가 핵심이었는데 헬스케어 섹터가 먼저 치고 올라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과거 해당 국면에서 즉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인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고 재무 건전성, 낮은 부채 비율, 높은 잉여 현금 비율, 높은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는데 이게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였다.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 따라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과거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의 침체 국면에 들어가서 살짝 반등해서 올라오는 그때의 모습은 헬스케어가 양수 겸장으로 둘이 공통분모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미국과 한국. 따라서 헬스케어 섹터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이쪽에서 50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죠. 네, 연준의 기준금리는 올라가다 이제 멈춰서 있을 가능성,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 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국은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하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 뭘까? 원래 이제 미국이 굉장히 힘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큰 영향을 받지만 그때는 이제 달러가 강세이고 나머지 통화가 약세인데 지금 살짝 반대죠. 미국이 달러가 약세로 가고 이머징 통화가 강세로 가는 거. 두 번째,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는 거죠. 네. 중국은 마일드 리세션이라는 단어는 미국 상황이지만 중국은 마일드 익스펜션이라는 거죠. 완만한 경기 확장. 마일드 익스펜션.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미국과 차별화된 경기 관련 주요 지표를 추려보면 미국, 유로존, 일본은 2023년 GDP 성장률이 2022년 대비 낮아졌지만 중국은 2022년 3%에서 2023년 5.3%로 GDP가 올라가게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마일드 익스펜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또한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이 지수는 민간 시종을 GDP로 나눈 건데 민간 시종이 중요한 거죠.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12개월 순 변화율이 2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전을 했고 중국 PMI 재고 순환지표 신규 주문에서 완제품 재고 지수를 빼는 게 재고 순환지표인데 3개월 연속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더라. 네, 재고 순환지표도 반등을 해서 플러스로 유지하고 있고 돈이 많이 풀려서 민간 부분에서 돈이 제대로 돌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2022년 3%에서 5.3%로 올라갈 정도로 경기가 나쁘지 않는 마일드 익스펜션이다. 네. 또한 그렇게 세계인들이 걱정하는 중국 주택가격 지수는 2개월 연속 MOM 기준으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 거래량 변화율로 2022년 11월을 저점으로 해서 회복세에 나타나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지수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중국이 부동산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수 중에서 제일 큰 하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시장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이 마일드 익스펜션을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BDI 지수가 최근 3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
중국 물동량 증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4월 들어서 반등을 했다는 거죠. 예, 물동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중요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실필줄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한편 OECD 중국 경기 선행지수는 최근 5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글로벌 대비 상대 강도 이를 상회하면서 글로벌 경기 개선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살아 움직이며 강하게 버텨 있는데, 그 수혜가 대만과 한국이 많이 받는데, 대만은 지금 뭔가 중국 본토와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의 일부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제가 봐도 그렇죠. 대만은 반도체밖에 없지만 우리는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엔터 없는 게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과 글로벌 자금의 수급의 흐름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 가장 강력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원인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봐도 이 파란색이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죠. 네,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회색이 중국 PMI 재고 순환 지표인데, 이것도 다 상승을 하면서 기준선을 상승 돌파하고 있는 강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1995년 이후 ISM 제조업 지수 위축 국면에서 전월 대비 하락,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간 게 필수 소비재와 건강관리. 그렇죠? 이 부분을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내 업종적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나아진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 그렇죠?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부분이 가장 건전한 부채 비율이 낮으면서 향후에 올라갈 그런 건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네. 국내 업종의 잉여 현금 비율, 잉여 현금을 부채로 나눴, 부채 중에서 잉여 현금을 부채로 나눴을 때 비율을 잉여 현금 비율인데, 가장 높은 게 화장품, 의류, 건강관리. 이 건강관리가 꼭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해서 건강관리가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리고 이 자체 펀드멘탈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가 최근 상승한 원인 중이다. 이렇게 뭐 펀드멘탈적으로 분석하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분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어닝 시즌으로 이제 시장이 급격하게 이동할 거로 보이죠. 세 번째는 어닝 시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의 어닝 시즌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금주부터 이제 미국은 어닝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은행이 이제 먼저 발표를 하는데, 지난주까지 실적을 발표한 미국 기업들의 경우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P 500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89.7%에 달하는 반면 쇼크 비율은 샥이 나타난 비율은 10.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닝 서프라이즈 지수에서 쇼크 지수를 빼면 79.4를 기록 중인데, 이는 어닝 서프라이가 지속됐던 2021년 3분기보다 소폭 높은 수준에 이를 정도로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될 거로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숫자는 지속적으로 좋게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뒤집어 보면은 많은 닥터둠들이 미국의 어닝이 지속적으로 부러질 것이다, 기업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겁을 주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우리가 SVB 사태 등을 통해서 어닝이 무너질 거로 보였지만 막상 까봤더니 JP모건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미국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 금융 시스템 불안에서 미국 기업들이 벗어나고, 또한 미국이 글로벌 정책적으로 돈이 다시 뭔가 기업들에게 옮겨갈 수 있도록 구조적 제도를 잘 만들어내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닥터 둠들의 그 뭐라 할까, 무서운 그 이야기들에게 눈이 돌아가면은 이 상승장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 드렸죠. 따라서 미국의 어닝 시즌에서의 어닝은 생각만큼 나쁠 것 같지 않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어닝 시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 어닝 시즌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봐야 되죠. 네. 한국 시장은 2023년 1분기까지 부진한 기업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스피 200 12개월 포워드퍼가 13배까지 상승하는 점은 주식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나 팬데믹 상황에서 코스피 200의 12개월 포워드 퍼가 14배까지 상승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과거 지금 13배인데 과거에 뭐 어려운 금융위기나 팬데믹 상황에서 14배까지 올라온 상황도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 제조업 이익 비중이 높은 한국 주식시장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시클리컬, 그래서 경기 순환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반도체 한번 보십시오. 반도체는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파는 거죠. 고포라는 것은 어닝이 낮으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으면서 퍼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제 사이클적으로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밑에 분모에 있는 어닝이 올라가면서 퍼가 저퍼가 되는데 그때는 또 고평가 영역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사이클적인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부 경기 순환적인 그러한 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반도체, 화학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경기 순환의 사이클을 이루면서 가는데 이 바닥일 때는 고퍼이고 올라가면 저퍼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특징들을 이해한다면 지금은 고포, 바닥에 있는 고포 수준에 왔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매수를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너무 고포면 문제가 있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 주식시장 인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하면 거의 13배까지 올라왔죠. 네.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2배 가장 높을 때 표준 편차 변동성을 1년 변동성을 1배를 1로 보고 2배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2배로 보는데 거기 2배까지 왔으니까 거의 밸류에이션은 높게 왔다. 하지만 꼭대기는 아니다. 이제 어닝이 다시 올라올 확률이 높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클리컬 산업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어닝이 올라가면 또 퍼가 낮아지니까 이게 다시 내려올 확률은 있죠. 네. 오히려 저퍼일 때 팔아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PBR은 여전히 매력적이죠. 1.03배가 기본인데 지금 0.88배 정도밖에 안 왔으니까 이 정도에선 더 올라갈 수 있는 1배까지는 한번 참고 견디고 기대해야 될 것 같다. 이 두 개가 다 고포 영역에 왔을 때 팔아도 되는 거 아니야. 한쪽이 고포이고 한쪽은 저 PBR이면은 뭐 아직까지는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따라서 이렇게 됐을 때는 뭔가 큰 대형 우량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공격할 확률이 많다. 주식이 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도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향후 코스피 200의 EPS가 거의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죠. 이거보다 더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이제 DS가 수출이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죠.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현 정부가 이제 집권 2년차가 돼가기 때문에 뭔가를 살리지 않으면 선거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거를 앞두고 돈을 쪼일 수는 없다. 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시장에 친화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주식은 꺾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 물가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기업들의 EPS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이러한 것들이 현재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는 한 중요한 키 팩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반등하기 시작하는 수출 물가 지수가 끝이 돌아서죠. 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향후의 EPS를 상승시키고 높은 코어 밸류를 좀 끌고 내려올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고가 맞다. 지금은 셀인 메인은 아직도 한 달 정도 시간적 여유는 남아있고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일 때 그리고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상황 이제 한두 번 남아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하락한 것보다는 서서히 마일드하게 경기가 그로스가 일어났을 때 그렇죠. 거기에 우리 옆에 거대한 중국이 경기가 마일드 익스펜션 아주 중간 크기의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든지 기업 이익이 더 이상 침체 상황으로 가지 않는 상황. 그리고 돈이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본토로 가기보다는 대만으로 가기보다는 한국에 머물러 있을 상황. 거기에 우리나라가 여러 매력적인 섹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는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한 2위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주 투자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에코프로 그룹의 불행이 가져온 행운이다. 네. 에코프로 그룹 자체는 불행이죠. 올라가다가 부러졌으니까. 항상 제 경험상으로는 올라가다 부러지면 다시 올라가는 데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과거와 달리 V자 반등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은 2027년에서 2030년까지 실적을 선반영했다라고 이제 애널들이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에코프로 그룹의 불행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머물러 있던 돈들이 이제 튕겨져서 이익을 실현하고 나오는데 바로 현금으로 가지 않고 새로운 뭔가 먹을 것과 그리고 먹잇감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그룹이 생겼는데 첫째는 포스코 그룹, 두 번째 LS 그룹, 세 번째 현대차 그룹. 이렇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세 개의 그룹으로 돈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포스코 그룹은 에코프로 비행 그룹처럼 뭔가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부터 원료까지 전부 일괄 수직 계열화를 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 돼 있는 것들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해서 최근에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에코프로 그룹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와서 돈이 들어가는 게 포스코 그룹인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 지난 금요일은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시장 포스코 퓨처엠, 뭐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주가가 오르면서 시장의 리딩 그룹으로 나섰습니다. 다음에 이제 LS 그룹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전선부터 해서 니코동, chế鸢, 뭐 돈까지, 그 다음 2차 전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재까지 LS 그룹이 중견기업에서 또 새로운 매력적인 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은 2차 전지와 관련되기도 되면 자동차가 잘 팔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키워지면서 매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세 개 그룹이 시장에 매력적인 그룹으로 나타나는데 과연 에코프로 그룹에서 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올 것인가? 빠져나온 돈들이 이 세 개의 그룹으로 밀려 들어갈 것인가? 이 안에서 집중화될 것인가? 아니면 이 그룹 내에서도 또 확장성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코스모 그룹이 있는, 코스모 그룹 많이 올랐으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돈이 들고, 다음에 반도체 쪽, 1차 시어가 시세를 냈던 반도체, 그 다음에 쉬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폐배터리로 또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가장 큰 우리들의 관심거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은 포스코 그룹, LS 그룹, 현대차 그룹은 매력적이다. 좀 더 시장에서 자금의 연속성과 유입의 연속성과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는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주로 이 그룹에 집중화시켜서 돈을 퍼붓자.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제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가 왜 그렇게 최근에 많이 올라갈까? 첫째는 순환매와 금리 동결 소식이 상승을 자극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첫 번째 이유는 금리 하락이 있고 순환매 쪽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제약바이오주가 상승의 주요 요소로 지금 주요 섹터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2차 전지 관료주로 몰려있던 수급이 순환매로 돌고 있다. 국내 금리 동결과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가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다. 지난 2, 3년간 소요되어 수급 효과가 극대화 등으로 매력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필하기 시작한 거죠. 제약바이오 역사적으로 3년 연속 신적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점들이 시장에 어필하면서 제약바이오가 장의 리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4월 중순에 몰려있는 여러 가지 학회 일이죠. 네, 학회 일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면, 네, 아스코가 있고, 네, 그 다음에 4월, 5월, AACR이 4월에 지금 개최가 되고 있죠. 이게 끝나면 5월에 아스코가 있고, 쭉 가다가 10월은 ESMO, 이제 유럽, 유럽 무슨 학회라고 그럴까? 뭐, 이러죠. 암학회라고 그러죠. 그렇게 봤어요. SITC 학회도 있고, ASH 학회도 있고, 이렇게 아스코까지 시장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시장의 주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ACR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열리죠. 그 다음에 4월 26일 날 세계 최대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 종양이라는 게 암인 거죠. 아스코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매력을 발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에는 한올 바이오파마의 안구 건조증 3상 데이터 발표와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시 바이오 기업 참석 여부, 5월 세트리온 그룹의 휴미라 시밀러 FDA 승인 및 HLV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믹 FDA 신약 신청권, 7월 이후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발표 유무, 2분기 중 마이크로바이옴 이상 데이터 발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시장에 지금 살아 움직여서 선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딱 이렇게 잘라서 인쇄를 하신 후에 책상에 딱 붙여넣어서 1분기에는 뭐가 나오고 2분기에는 또 뭐가 나오고 3분기에는 뭐가 나오고 4분기에는 뭐가 나오고 이러한 것들을 한번 눈에 쭉 보시면서 두고 보시면서 우리가 서프라이 체인이라든지 2차전지 서프라이 체인, 반도체 서프라이 체인, 뭐 여러 서프라이 체인도 제약바이오도 이렇게 일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붙여놓고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잘 보시고 누가 저평가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공략을 한다면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꼭 붙여 놓으십시오. 다음으로 이제 제가 관심 갖는 종목은 엔터죠. 네. 엔터테인먼트가 이렇게 좋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멀티 레이블이라는 거죠. 멀티 레이블이 지금 최근에 활성화되어 있다. 여러분, 멀티 레이블이라는 것은 뭐냐? 멀티 레이블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기업에서 단일 IPO,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회사와 그 섹터를 두고 여기서 각각의 어떤 그 아티스트를 길러내는 것을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제가 여기다 이제 그래프를 하나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었는데 이것을 가장 먼저 한 게 JYP 엔터죠. JYP 엔터가 JYP 2.0을 하면서 다양하게 레이블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이브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인수를 하면서 레이블 시스템을 완성을 했죠. 멀티 레이블 시스템. 근데 YG는 아직 이제 완성을 못했는데 YG도 쫓아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가 매력적인 것은 멀티 레이블의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 하나의 기업에서 하나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다양한 자회사라든지 섹터 사업부를 두고 그 사업부에서 각각 관리하는 아티스트를 두고 이것을 서로 결합을 하기도 하고 서로 합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뭔가 확장성을 유지해가는 그 시스템, 이걸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에 정착이 되면서 미래 먹거리 확장성, 즉 그로스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JYP 엔터와 하이브가 선두권을 유지하고 이제 YG가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매력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미국 진출 가능성이죠. 네. JYP 엔터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가장 시장이 크고 화려하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미국 시장, 뭐 공연을 하나 하더라도 LA 스타디움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죠. 미국 진출에 대한 그 매력 포인트가 올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이 엔터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속에 미국 진출을 넣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력적인 종목은 게임을 저는 봤는데요. 사실 저는 막 게임은 중국 시장에 이미 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순환매적으로 엔터 다음에는 이제 컨텐츠 기반으로 하는 게임,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웹툰 이런 쪽으로 돌 확률이 있는데 게임 그 중에서도 데이브 시스터드 정도만 사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게임은 퀀텀 점프가 확실히 이르는 데이브 시스터드 정도만 사면 충분할 것 같다. 쿠키런, 로스트 아크, 뭐 쿠키런 킹덤 이런 쪽으로 데이브 시스터즈와 관련된 기업들의 퀀텀 점프가 가장 눈에 띈다. 그래서 데이브 시스터즈 정도 사서 보유를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 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에코프로 형제들에서 토해냈던 돈들이 일단 바이오 쪽으로는 확실히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로 일부 갔다가 반도체로 일부 갔다가 좀 쉬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쪽은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게임도 좋아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포적으로 강력하게 밀었던 로봇과 폐배터리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AI 포함해서 이 분야에 대한 자기 생각과 논리가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두 섹터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 연출 중이다. 로봇 등에서 빠져나간 돈이 2차 전지로 들어가고 다시 로봇으로 들어오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죠. 성장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약간의 고평가 논란도 있어서 쉬어가는 모습이 현재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죠. 동 섹터에 대해서 다시 돈이 들어오려면은 뭔가 이제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2차 전지가 꺾이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섹터가 매력을 발산하면서 돈이 그리 쏠려 들어가는 거. 따라서 제약, 바이오, 엔터 이런 쪽에 살짝 조정을 받을 때 그래 다음에 이제 순환매로 혹시 대안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지루하고 버틸 수 없는 사람은 30%를 팔아서 바이오라든지 엔터라든지 게임으로 옮겨 가셔야 되고 나는 이것저것 옮기기 싫다 하신 분들은 버티시고 이 악물고 견디셔야 합니다. 그러면 견뎌야 되는 이유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15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36%가 빠졌는데 가격 조정은 충분하다. 네, 가격 조정은 충분하고 MACD도 이제 바닥을 거의 와서 이제 돌아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이 정도 왔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시간은 좀 필요한데 가격 조정은 11만 원대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죠? 이게 이제 3월 초순에서 4월 초순까지 약 한 달을 쉰 거죠. 네, 한 달을 쉬고 매일매일 조금씩 이제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데 이번 주에는 가격 하락보다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는 가격 조정이 3, 40%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버티고 나는 50%까지 해서 여기 8만 원, 9만 원대까지 10만 원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팔고 나가야 되는데 제 생각은 30% 정도는 좀 팔아서 다른 데로 가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제 종목만 우상향은 확실히 한데 이게 너무 소외감과 늪속에 빠져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기다리라 말하기보다는 30% 정도를 팔아서 엔테나 그렇죠? 다른 제약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주말 내내 이 부분을 가지고 가장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좀 여러 이야기를 주절주절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PT였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관련 종목, 추천 종목, 관심 종목 5종목을 저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들어오셔서 관련 종목, 관심 종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방향성을 잃고 뭔가 흔들리거나 뭔가 나침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 생각을 누구에게 전문가에게 좀 물어보고 어떻게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참고 최소한 한두 줄이라도 코멘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린 메이에는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못 먹어도 고다. 일단 고다. 따라서 2차 전지 양극재에서 나온 돈들이 바이오, 그렇죠? 그 다음에 게임, 엔터,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으로 돈이 1차 돌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의 로봇과 폐배터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다. 가격 조정은 거의 다 됐는데 기간적인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것처럼 보인다. 참을 수 없는 사람은 30%를 팔아서 바이오라나 엔터나 그리고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자동차 쪽으로 옮겨 가봐라.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론을 내드리고 있네요. 여기서 자기의 기대 승률 저는 플러스 한 15에서 20% 정도? 지금 들어가면, 이번 주에 들어가면 그 정도 먹고 나와서 좀 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죠. 그래서 목표 수익을 15에서 20% 정도 잡고 치고 빠지고 나오는 종목 계속 두지 말고 빨리 치고 나오는 종목도 나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한 40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멋지고 대박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